사멸회유편 2화는 초소우와 나오야의 전투씬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미불명의 첫 장면이 하나 나오기는 했죠. 이 첫 장면의 의미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전투씬은 나오야의 엄청난 스피드를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장면이었는데요.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전투씬의 퀄리티야 당연히 뛰어났지만 뒤에 네모나게 깔리는 불빛으로 나오야의 술식을 드러내는 연출도 좋았습니다. 이 투사주법의 연출을 처음 보여준 시부야 사변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되고 자연스럽고 더 빨라 보여요. 연출 의도의 차이인데 이게 어떤 술식인지 잘 설명해주는 연출이 처음엔 필요했던 거고 어떤 술식인지를 아는 지금은 설명 없이 처음부터 풀스피드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초소가 한동안 무호흡 연타를 얻어맞고 뒤에 기둥이 부서지면서 잠깐 연타가 멈추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이들이 싸우는 공간이 터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네모난 불빛이 터널의 전등이었던 거죠. 그냥 나오야의 술식을 암시하는 연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암시만을 위해 뜬금없이 넣은 연출이 아닌 얘네가 터널에서 싸우는 중이고 이 불빛은 터널의 전등이었다는 디테일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기둥으로 만들어내는 경계선, 원래 여기 있던 기둥을 부쉈는데도 뒤에 기둥이 또 있어서 초소우와 나오야 사이에 경계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긴 터널이라서 저 기둥까지 부순다고 해도 그 뒤에도 기둥이 또 있겠죠. 경계선은 대립과 단절을 상징하고 그래서 초소우와 나오야가 절대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임을 말해주는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싸움의 배경을 일부러 터널로 잡은 건가 싶네요. 여기서 초소우는 형린약동 재를 발동하는데 여기에서 철골은 마치 강조선이 들어간 듯한 효과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형린약동을 쓴 초소우를 뒤에서 찍는 카메라,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좋습니다. 좌우의 기둥으로 전체 화면을 쳐내고 초소우의 머리 바로 위에서 부러진 기둥과 터널의 불빛으로 만들어낸 일직선이 우리 시선을 화면 중앙에 있는 초소, 그 중에서도 눈이 있는 머리에 집중시키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터널의 불빛이 아까보다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건 초소우의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연출이죠. 형린약동으로 시력을 강화한 초소우의 눈에는 터널 불빛이 훨씬 밝게 보이는데 아까부터 이 터널 불빛은 나오야의 술식을 연출하는 장치로 쓰인 걸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이제 초소우가 나오야의 움직임에 대응한다는 걸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아까 왜 둘 사이에 그런 단절된 구도가 나왔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둘이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이유는 초소우는 10형제의 맏형이자 동생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반면 나오야는 형제라는 게 아예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 대화 장면도 좋았던 게 초소우의 명대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둘을 점점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너는 형제를 왜 싫어하냐 같은 빌드업용 대사에는 작게, 그러다가 진짜 명대사, 형은 동생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다. 형이 잘못되면 동생은 다른 길을 가면 되고 형이 잘 되면 동생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강한 것도 너의 형들이 약한 덕분일 수 있다. 대사의 뽕이 차오름과 함께 점점 더 인물이 클로즈업되고 동시에 거리도 점점 좁혀지는 듯이 연출되면서 곧 다시 싸움이 시작된다는 긴장감 유발까지, 원래는 오 대사 좀 멋지네 하고 넘어갈 만한 장면을 볼만나게 만들어주는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초소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터널 조명 바뀌는 연출이 진짜 좋았죠. 노란빛이라는 게 원래 터널 불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오야 머리색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 터널 불빛이 노란색인 건 지금까지 계속 나오야 턴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소우를 상징하는 피 같은 색으로 변했죠. 이제 초소우의 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소우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 시부야 사변 때 스쿠나 대 마허라를 해설해준 나레이션 누님이 나오셔서 초소우가 피를 이렇게 흘려도 왜 안 죽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대충 주력을 피로 바꿀 수 있어서 괜찮다는 설정인데 설정 자체보다도 나레이션과 함께 진짜 스피디하게 장면을 연출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레이션이라는 게 설명충 같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루할 새도 없이 나오야가 최고 속도로 도망치면서 천열 하나하나 반응해서 아크로바틱하게 피하는 장면과 함께 풀어내는 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곧 있을 사멸회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룰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짜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면은 오코츠에게 당한 이타도리한테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카메라
카메라가 눈꺼풀을 통해 바라보는 듯한 연출로 이 장면이 과거 이타도리에게 있었던 일이고 그걸 당시 갓난아기였던 이타도리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저번화 초소우가 말한 내용도 밝혀졌죠. 초소우는 너도 내 형제라서 분명 아버지 이마에 꿰맨 자국이 있었을 거라 말했지만 이타도리는 그런 거 없었다고 말하는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봐도 역시 아버지한테는 꿰맨 자국이 없었고 대신 어머니한테 있었네요. 이타도리가 눈을 뜨고 오코츠와 그리고 메구미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그려진 파편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배경이 아니라 파편의 방향을 통해 우리 시선을 이타도리에게 집중시켜주는 연출입니다. 파편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비교하면 있는 쪽이 훨씬 더 인물에게 집중이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처음에 나온 그 정체불명의 장면이 메구미와 츠미키의 장면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츠미키에게서 떠나가는 메구미를 그린 장면이었는데 처음 볼 때도 저 정장이 있으니 저 사람이 고전 쪽 누군가인 건 알고 있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츠미키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게 제가 주술회전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제작진의 의도 자체가 원래 이 시점에서는 누군지 알기 힘들게 연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시점에서 첫 장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와 좋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게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장면을 다시 봐도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는 연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드디어 그 단어 사멸회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 과연 주술회전 애니는 이 사멸회유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사멸회유 언급하면서 8개나 되는 총칙을 처음에 딱 띄우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애니의 연출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어요. 왜냐면 화면에 이렇게 많은 텍스트를 올리면 시청자는 그걸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걸 아는 제작진이 굳이 총칙을 다 적어 놓은 거고 그렇다는 건 이 총칙을 깔끔하게 설명하고 넘길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작진이 찾은 방법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보여주고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사멸회유 편의 오리지널인 헌터 그리드 아일랜드 편도 처음 게임에 입장할 때 룰 설명은 최소한으로 그칩니다. 이 게임의 클리어 조건이 뭔지 그리고 북과 개인이 뭔지 나머지는 전부 주인공 일행이 게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것처럼 사멸회유 애니도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것들만 설명한 뒤 넘기고 나머지 더 필요한 룰은 일단 사멸회유 시작하고 나서 그때 알려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 8개나 되는 총칙에서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건 클로즈업으로 전해주죠. 19일 안에 참가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술식을 박탈한다. 결계에 침입할 시 참가로 간주한다. 사람을 죽이면 점수를 얻는데 주술사는 5점, 비주술사는 1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옥문강이 생각나는 네모만 듯한 돌과 바닥에 돌 부스러기가 모닥불 빛을 받아 그림자가 늘어지는 장면. 네모난 돌은 옥문강의 봉인을 해제할 방법을 의미하고 돌 부스러기들은 불로 상징되는 제각각의 목적을 위해 사멸회유에 참가한 여러 주술사들을 상징하죠. 고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타도리는 질문을 하나 하는데 이 질문 장면은 성우 에노키 주냐 씨의 연기력과 그 연기력에 반응하는 작화 디테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타도리의 질문은 쿠기사키는 어떻게 됐어? 입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도 사실 알고 있죠. 죽었거나 그게 아니라도 아주 심각할 거라는 걸. 그럴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기에 이타도리는 망설이다가 빨리 물어보고 치우겠다는 듯이 각오를 다지고 물어보는데 이 답을 알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기 싫지만 확인해 봐야만 하는 그래서 한 호흡에 조급하게 물어보는 이 감정을 성우분이 정말 잘 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작화 그 전에 역시 물어봐야겠다는 대사에서 메구미는 이미 질문 내용을 짐작했겠죠. 그렇기에 각오를 다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쿠기사키는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타도리가 일부러 빨리 말했는데도 쿠기까지 듣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찡그린 표정을 보자마자 이타도리는 질문의 대답을 들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빠르게 던진 질문인데도 그 질문을 끝맺지 못하고 말이 흐려져 버리는. 저는 사실 성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이타도리 성우가 에노키 주냐라는 것도 영상 만들면서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런 저한테도 전해질 정도로 이 장면에서의 연기력과 그 연기력을 살릴 수 있게 정확하게 반응하는 제작진의 작화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